주간 가장 주목받은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주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노메디 함께할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바이오 산업과 결합해 글로벌 의료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데요. 국내 AI 의료 스타트업들 역시 그들만의 원천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AI 의료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첫 시간에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및 해결 과제,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AI, IoT, VR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진료와 치료, 또 관리가 가능한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과 제품들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해외 곳곳에서 발을 넓히고 있는지, 또 국내 시장에서의 AI 기술 진입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오늘 관련 상황 자세하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 인공지능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 기자. 네, 의료 인공지능이란 의학과 인공지능이 통합된 기술로 전통적인 의료 방법을 혁신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AI는 이미 영상진단, 개인 맞춤형 의학, 가상현실, 건강보조기기 등 다양한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의료 분야에서 초기 인공지능은 MRI, CT 같은 영상 진단기기 결과를 판독할 때 사용하는 약간 보조수단에 그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최근 의료 AI는 일상에 한층 더 가까운 존재가 됐는데요. 휴대폰에 접목해 한 번의 촬영으로 피부암, 탈모 등의 질병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수면의 질과 정서 상태를 측정해 알맞은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또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심혈관 기능을 살펴 심장마비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응급 상황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다양한 질병을 발견, 진단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보조수단을 벗어나서 다양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또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진단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업체들이 질병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진단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 AI 솔루션은 의료진의 영상 판독, 진단 업무를 보조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AI 솔루션의 경우 높은 판독 정확도 등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 역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최근 주목할 만한 진단 AI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뷰노에서는 입원 환자의 치명적인 심정지를 예측해 의료진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진단기기와 AI 기반 급성심근경색 탐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질병인데요. 뷰노가 개발한 AI 기반 급성심근경색 탐지 소프트웨어는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ST 분절 상승 여부 상관없이 심근경색을 모두 탐지하고 발생 가능성 유무를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며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그럼 어떤 진단 AI가 개발되어 있을까요? 루닛은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다양한 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루닛에서는 예전에도 암 진단을 위한 흉부 영상 분석 솔루션, AI 병리 분석 솔루션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도 국내 진단 AI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의료 AI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루닛은 지난해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연구 초록 16편을 발표했습니다. 아스코 2023에 참가하는 전 세계 의료 AI 기업 중 가장 많았는데요. 아스코가 루닛의 연구 성과를 그만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1세대 의료 AI 기업 뷰노는 지난해 하반기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에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을 허가받았고요.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AI 기술에서는 한국이 미국 등에 좀 뒤처져 있지만 의료 AI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배경에는 한국의 의료 환경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저렴한 덕에 다양한 의료 정보가 축적돼 있는 건데요.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루닛 관계자는 한국은 환자 한 명의 엑스레이, CT, 자기공명 영상이 모두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좋다며 영상 분석 AI를 고도화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의료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빠른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츠에 따르면 2020년 6조 1천억 원의 규모였던 세계 의료 AI 시장은 지난해 2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2025년까지 연평균 50%의 고성장률을 지속해 약 49조 4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내 의료 AI 업체 역시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루닛 경우 2022년 매출의 80%인 110억 원을 해외에서 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로 발을 좀 넓혀가고 있다고요? 네, 최근 국내 V사, L사, J사 등 의료 AI 기업들이 일본, 미국 등 현지 업체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인수 절차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V사의 일본 파트너사인 M사는 최근 일본 C사와 현지 공동 영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M사는 C사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고요. 일본 전체 의료기관 중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병원의 약 30% 이상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접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또한 루닛은 미국 유방암검진 특화 AI 기업인 볼파라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루닛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료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장이 넘는 유방 촬영술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볼파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세일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L사는 복폭을 넓혀 덴마크 AI 기업 레디오보틱스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서로의 제품을 교차 판매하는 전략적 유통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박 기자가 이 루닛과 해외 기업 간의 M&A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현장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국내 여러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뛰어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하시죠. 저희의 미션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통해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저희의 미션에 대해서 진심이고 한 2, 3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3년에) 설립된 의료 인공지능 회사고요.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미지 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 유방 촬영술에서 암을 찾아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나 혹은 ADC 같은 항암제를 치료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검사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어떤 약물에 더 맞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미국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헬스케어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 쪽에서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상업화할 때는 사실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 이미 2,000여 개 이상의 제품 기관에 볼파라 제품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판매 채널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자율형 AI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면 AI의 알고리즘 정확도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은 너무 수없이 많이 해왔었는데
그간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챗 GPT를 포함해서 이런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나 알고리즘 기술도 지금 발전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파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매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대용량의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서요, 훨씬 더 정확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빠르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개발 쪽은 저희가 창업 후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기준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다른 암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누린 인사이트 쪽에서는 폐암과 유방암 안에서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린 인사이트 유방차량술 제품 관련해서는 볼파라 인수를 통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초격차 정확도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누린 인사이트 CXR 흉부 엑스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볼파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큼의 그 수량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데이터 확보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이제 흉부 엑스레이 쪽도 이제 자율형 AI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목표로 당면한 목표는 이제 내년 BP 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사적으로 모두가 과거에는 저희가 많은 연구개발과 많은 사업 확장들을 계속 해왔지만, 내년쯤에는 저희가 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품을 잘 팔고 있고 이 제품이 시장 소구력이 있다는 걸 좀 입증을 하려면 내년에는 꼭 저희가 BP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BP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주년 때 저희 이제 비전을 얘기하면서도 저희 회사를 이제 80년대 애플로 비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 80년대랑 비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인데, 저희 역시도 지금은 정말 80년대 애플처럼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영역은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진행형이다, 계속 진행형이다, 계속 진행형이다. 언젠가 애플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현장 영상 만나봤는데요. 정말 국내 많은 의료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외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매출 때문에 큰 시장을 노려보겠다, 이런 이유만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 AI 업계가 경쟁적으로 해외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국내 시장은 규모가 작을 뿐더러 복잡한 규제 탓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골 연령 측정 지원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현재 약 150여 개의 AI 의료기기 허가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품들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선별급여 혹은 비급여 판정을 받지 못해 일선 병원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급여나 비급여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기존 급여 목록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는 해당 기술이 임상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의료 AI 제품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절차인 셈인데요. 신의료기술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의료기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받아 품목 허가가 되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또 2차적으로는 내카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최장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존 의료기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이후 심사평가원 심사만 받으면 바로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 진입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통합심사나 원스톱 등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검토 제도를 새롭게 내놨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없고 제도 복잡성만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내카에 제출하는 유효성, 안전성 서류에 차별성이 없는데도 또 다른 규제 장벽을 만들어 시장 진입 시간을 지연시킨다라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하루하루 급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건강보험 문턱에 막혀서 국내 출시가 되지 않는 게
해외 진출에도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요. 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기술력을 평가받는 지표 중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인데요. 현재 규제 상황에서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렵다 보니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급격히 고도화되는 국내 의료 AI 기술을 살리려면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어떨까요? 식약처는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국 담당자는 허가 및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제정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등에 대한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이 작은 만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연합 등 여러 선진국과의 통합된 의료 AI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국내 허가만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시장 상황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I 기술을 믿고 융통성 있는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준 우리 박선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